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우리가 워크넷을 주로 워크넷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지, 뭐 어떤 특성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과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무라고 하면 이제 직업에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직무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그 생산활동, 즉 직업에서 종사하는 어떤 생산활동에서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가 종사자 한 사람이 그 정기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이제 수행되도록 뭐 설정, 교육, 훈련되는 일련의 이제 업무 및 임무로 정의되는데, 이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개인이 하는 일이다, 개별 종사자가 맡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의 어떤 총무나 뭐 회계나 또 그 품질 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인사관리의 가장 출발점으로서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어떤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승급 등에 관련된 인사관리 활동의 어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직무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큰 회사는 자신의 회사의 어떤 직무를 분석을 해서 직무 분석을 그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고 있죠. 따라서 직무 분석은 기업 내에서 이제 종업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각 직무의 성질 및 내용과 이런 직무 수행상 필요 요건에 관한 이런 직무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 어떤 성격이 필요하고 또 어떤 능력이 필요를 하며 어떤 자격증, 어떤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직무에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경력, 이런 것을 많이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직무 역량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업에서의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만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에 관련된 그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 분석과 이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공통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역량 중심의 채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무에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기술, 직무에 관련된 그 경력 관리, 비전 등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한번 워크넷에서도 직무 분석이 가능한데, 아까 들어갔던 워크넷을 잠깐 살펴보고 그 1교시에는 직업 정보를 살펴봤지만은 이제 직무 기업 소개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직업에서 그 직업 동영상으로 가면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교회 혹은 각종 단체에서 수련회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에 가면 체력 훈련도 받고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셨을 텐데요. 수련관에서 이뤄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 선생님과 정이 들어서 돌아올 때쯤에는 눈물까지 먹은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직업은요, 수련관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직업,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한 번쯤은 청소년 수련관의 강사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직업 정보를 우리가 워크넷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워크넷에서도 직업 동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기업의 직무를 소개를 좀 들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그 직무 분석인데요. CJ 그룹에 나와 있는 직업 직무들이 좀 잘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그 직무하고 CJ 그룹의 직무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유사한 공통된 것이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와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이제는 분석을 하면 되니까, 일단 CJ 그룹의 그 직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전 여기 보시면 인재 채용에서 채용 정보에서 직무 정보가 있죠. 그래서 채용 정보에 클릭해 직무 정보를 보면 CJ 그룹의 계열사의 직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1대단 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기획관리를 분석을 하자. 그러면 기획관리의 어떤 직무의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뭐 기획관리는 뭐 산업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운영 파트너와 함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실행 유무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직무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역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자, 기획관리는 철저한 주인의식과 끈기와 열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끈기와 열정. 여기에 이제는 획득한 정보를 말과 문서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직 내 외부의 설득력 있게 개진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인관계, 자, 그리고 논리 정연한 문장 구사 능력, 자, 의사소통 기술, 설득력, 추진력, 통솔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 설득력,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활동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설득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설득력을 발휘했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험을 찾아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력을 통해서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 직무를 통해서, 자, 기획관리는 최고의 경영 전략가, 기업 운영가를 꿈꾼다라는 거죠. 자, 입사후 포부, 기획관리 지원한 사람, 저는 이 회사의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어떤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자신이 그러한 대표가 됐을 때, 경영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그 입사업 포부의 스토리가 되겠죠. 뭐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사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한 사람하고 저는 이 회사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사람하고 누구를 선호하겠느냐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누구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저라면 대표가 된다고 하는 야망 있는 사람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직무에 따라서 입사업 포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직업 정보를 통해서 직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인재 채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게 수시로 직무의 내용이 좀 옮기기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직무가 있죠. 여기에 포스코 잡스의 직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스코에서 소개한 다양한 직무들이 나옵니다. 자, 철강 쪽 포스코 철강 쪽을 살펴보면은 예, 생산 기술, 전기, 전자, 환경, 에너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아마 백석대 같은 경우는 이런 공대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참고할 수 있는 직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관리 쪽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격리 회계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한번 필요하면은 같이 한번 찾아봐서 종합을 하는 게 필요하죠. CJ 쪽에 총무 쪽의 직무하고 포스코 쪽의 총무 쪽의 직무 또 다른 회사의 직무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공통점 것이 나오고 이제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그룹입니다. 두산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무 계열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국내 영업 또 R&D 품질 생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업에 대해서 about this job 이거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죠. 또 이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자격 이것이 직무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경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직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에도 이제는 직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일부 유료 사이트인 잡 이름을 한번 들어가서 그 잡 이름의 직무 사전을 살펴보면은 좀 직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문 취업 사이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이제 유리로 돼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유료라고 하더라도 그 나의 직무 분석, 취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직무 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리회계, 뭐 자금 재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인사 쪽을 한번 보면 아니면 교육 총무, 예. 이렇게 직무에 대한 내용이 일단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 나오죠. 필요한 역량이 나오고, 자, 그리고 직무의 비전을 살펴보니까 비전은 이제는 그 프리미엄 전용이라고 해서 일부 유료네요. 그래서 이제 직무를 좀 비전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유료로 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예, 이거는 전 사실은 이래서 자기소개서 할 때 보여주는 사례인데 잠깐 자비룸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한국전력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은 안 돼 있네요. 회원을 가입을 해야지.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경험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에 대해 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스토리텔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업에서 이제 분석한 그 직무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 뭐 해외 영업, 자, 그 많은 직무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직무에 대한 내용하고 필수 역량하고 경력 및 비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역량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그 해외 진출한 나라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수출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제 도전 정신, 추진력과 관리 능력 이런 것이 그 해외 영업의 어떤 필수 역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도전 정신이 있어서 어떤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경험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시도해서 그 달성이 돼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달성이 안 됐더라도 이런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잘 된 거는 잘 된 거대로 스토리가 나오고 만약에 안 된 거는 안 된 거대로 스토리 나오지만은 내가 배우고 느낀 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원한 회사에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지 이런 것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의 내용과 필수 역량과 경력 및 비전을 보고 경영기획 쪽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 분석 사례를 적어 놓은 것이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한 거와 필수 역량하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 공통점에 관련된 경험과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해 놔야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 업무는 이런 내용이고, 또 광고 영업은 이런 내용이고, 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의 내용을 이와 같이 표 4-4 직무분석 사례와 같이 약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록을 해 놓는다고 하면 뭐 기록만 해 놓는다게 되는 게 아니겠죠. 자기의 특성과 공통점을 찾아서 그거와 관련된 경험과 스토리를 찾는 것이 이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전 우리가 또 그 구글에서도 검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 보고서가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창에서는 항상 파일 타입 치고 PDF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무 내용을 치면은 검색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한번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 파일 타입 쓰고 .pdf 회계 직무로 치면은 회계 직무에 관련된 직무에 대한 보고서가 쭉 뜨죠. 예, 이와 같이 이걸 우리가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도 합니다. NCS에서는 그래서 NCS 채용 즉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는 이제 대부분 NCS 채용을 하는데 채용 공고에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기술서에는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술 능력 태도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직무 기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무 기술서 회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무 기술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주요 업무 회계는 이제 보조금 관리, 또 회계 세무 관리, 급여 지급, 사무 행정 업무 이런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뭐 세무 회계 관리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뭐 원천 징수, 또 연말정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직무에 대한 수행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또 이런 어떤 다른 부서들과의 그 협력적인 태도, 뭐 또 회계 관리, 급여 관리, 사무행정의 각각의 이런 직무 수행 태도가 나오죠. 자, 급여 관리에서는 뭐 정확성, 보안의식, 도덕성, 윤리의식, 연말정산, 전문성, 고객지향성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이럴 때 직업기초 능력 필기시험을 보는데 이때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회계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 직업윤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조직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에 워크시트 4-1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 또는 직무를 탐색해서 다음 내용을 작성해 보자.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 필요한 역량, 또 경력 권리와 비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 성격, 가치관, 능력 등과 일치하는 자신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즉 직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일치되는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이러한 일치되는 특성에 관련된 경험을 찾을 수가 있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공통된 특성이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그러한 자신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일치하는 특성으로 발휘한 경험을 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한번 작성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워크시트 4-2는 그 자신과 직무에 일치하는 특성을 적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자질과 일치하는 자신의 특성으로 이러한 발휘한 성취 경험을 우리가 1장에서 배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뭐 작성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업 분석이 나가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간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